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디젤차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잠시 이 동영상을 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신년에 컨텐츠를 해야 된다면 바로 저는 이 컨텐츠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가 가장 비싼 차, 신차로, 중고차로 구매를 나중에 하면 할수록 가격이 더 싸지는 차,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될 만한 차,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차, 디젤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당장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비싸다. 2022년 8월 정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리스를 많이 하고 중고차로 재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금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름 주식도 하고 일부는 코인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9월 이렇게 되니까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심상치 않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가지고 있었던 디젤 차를 모두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로 큰 차들, BMW나 벤츠나 인기 있었던 차량 20D, 거기에다가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런 차량 중에 반 이상을 디젤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손해를 보면서 10월 달까지 다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제가 다 손해를 보고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 더 큰 손해를 막은 일종의 손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 이야기에 대한 근거로 무슨 기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고차업을 하면서 느꼈던 사안을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유가가 역전이 돼서 휘발유 가격이 디젤 가격보다 싸졌죠. 디젤차를 정리하게 된 결정적인 것도 이 유가 때문에 그러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가서 보면 1,45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는 것이 휘발유 가격이고 디젤 가격은 1,650원에서 1,700원 그 이상을 넘기도 하는데요. 고급 휘발유가 디젤유 가격보다 오히려 싼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디젤 가격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분명하게 국가 정책도 디젤유에 대해서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것이 결국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도 결국은 디젤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여지가 있다. 디젤차는 분명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디젤차는 소음도 더 많고 문제도 더 많았던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높아진다면 디젤차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 누구라도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인기 있는 차종의 거의 모든 차종이 디젤 라인업을 단종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2020년에 나온 그랜저, K5, 2021년, 22년 이렇게 신차로 출고되고 있는 인기 차종들이 전기차로는 라인업이 형성되고 하이브리드나 라인업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2.0 디젤, 1.6 디젤, 심지어는 2.2 디젤 나왔던 제네시스마저도 그랜저마저도 거의 다 라인업에서 지금 다 빠져서 실제로 신차로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앞으로의 디젤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벤츠 차량 같은 경우도 BMW 같은 것도 520D나 벤츠 E220, C클래스 이런 차량들, 디젤 차량들이 거의 다 지금 라인업들이 빠지고 있고 있어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디젤 라인업은 이제는 끝이 아닌가. 2020년, 21년 이런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3년 뒤, 5년 뒤 시장에 풀릴 때 30%, 40%씩 팍팍 풀리거든요. 지금은 영향이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그때는 디젤 차량은 거의 없고 휘발유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들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정말로 많은 국가정책보조금 7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보조금 200, 300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전기 차량들에 대한 중고차로 풀렸을 때 절대 다수는 휘발유 차이거나 전기차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구색 갖추기 상품인 디젤차가 차량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눈에 보듯 뻔하다는 거죠. 강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고차 딜러 전산이라고 카 매니저를 이용을 합니다. 그거와 엔카 전산을 보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카 매니저 같은 경우 상반기에 13만 2천 대 이상이 팔렸었던 디젤 차량이 하반기로 와서는 7천 대 정도가 덜 팔렸습니다.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증감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전체 엔카 차량의 매물을 보게 되면 국산차 중에서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의 매물을 볼 수 있는데 이 매물이 팔리는 게 휘발유 차량이 디젤 차량에 비해서 예전에는 적거나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디젤 차량에 대한 매물이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 한 52,600대, 디젤 차량 같은 경우가 화물차 다 포함해서입니다. 4만 1,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만여 대 차이가 나는 거죠. 중고차의 판매 매물이나 매매에서 이미 디젤 차량들이 꺾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면 좀 쇼킹해질 수도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0만 대 이상씩 팔리고 있는 포터나 봉고3 트럭이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PG 힘이 없기 때문에 LPG 터보 차량이거나 지금 출고되고 있는 전기 차량으로 모두 다가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젤 차량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결국은 폐차 처리가 되거나 나중에 가면 가격을 훨씬 더 못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포터나 봉고3로 나중에는 2.5톤, 나중에는 큰 차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군용 차량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디젤차일 수밖에 없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생활에서 쓰고 있는 우리의 승합차나 용달이나 화물차들은 LPG 터보 차량이거나 전기차로 바뀐다면 이것은 디젤차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3년, 4년 이렇게 지나고 난다면 전기차들,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디젤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디젤차 오늘이 가장 비싸다 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